그 대학로는 뭐 아시다시피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1층의 반은 공공을 위해서 이게 내어놓은 부분입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비가 오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친구들 갖다가 같이 거기서 만나서 약속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 분명한 개인의 땅인데 그것을 갖다 공공에게 이제 제공을 갖다 한 그런 결과죠. 네. 그래서 이제 공공성에 관해서 굉장한 생각을 가지고 만든 건축이죠. 그것을 그런 공공적 가치를 갖다가 동의하는 뭐 건축주라면은 그것을 전부 다 막아서 뭐 커피숍으로 서서 이익을 갖다 노리겠죠. 그렇지만 그 대신에 공공에게 배려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것은 그 공간은 앞길과 뒷길에 있다 있어가지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둘러가지 않게 하고 바로 뒷길을 갖다 바로 이어주는 길의 구실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공건축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성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어떤 건축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그걸 최대 한도로 확보를 해서 전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혀 배려가 없는 건축들이 질비하거든요. 네. 그런 건축 우리가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보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제가 연전에 그 유럽을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요. 비엔나에 갔을 적에 그 새로운 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물이 전혀 새 것이 아니라 옛 것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건물이 호텔로 이제 그 개건을 했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건물들이 수시로 이제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거의 뭐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게 건축이 아니고요. 옛날의 기억에다가 새로운 욕망을 덧대가지고 덧대는 것이 건축 설계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터무니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터무니요? 터에 새겨진 무늬를 터무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터에는 무늬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이 새긴 무늬든 인간이 새긴 무늬든 역사적 문화가 생긴 무늬든 무늬가 있는데 좋은 설계라고 하면은 그 터에 새겨진 무늬 위에 또 다른 무늬를 갖다 얹어서 다른 무늬로 만드는 게 이제 새로운 설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새로 집을 지을 때 원래 있었던 그 무늬를 싹 없애고 백지화시키고 그게 새로운 집을 짓죠. 요즘 뭐 최근에 근래에 지은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뭐 대표적으로 그런 예들인데 그 땅이 뭐 계곡이 있으면 메꾸고 뭐 산이 있으면 깎고 해서 이제 뭐 토건 사업을 엄청나게 해서 그 위에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가 대부분 터무니없는 집이죠.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터무니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실은 새 집을 짓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옛집을 고쳐서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옛집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나쁜 집에 해당한다면요? 사실은 모든 건축이 태어날 때는 나쁜 건축, 좋은 건축 있을 수가 있는데 나쁜 건축이 잘 치유가 될 수 있는 게 시간이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쁜 건축이란 말을 하니까 자꾸만 이게 논리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나쁜 건축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간 속에서 견딜 수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그것이 좋은 건축으로 순화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거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모든 건축은 다 우리 인간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 덧붙여지면서 좋은 방법으로 이게 바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가 깃든 집이라 그러면은 다 좋은 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선생님의 작품들이 그 돌풍을 일으켰던 그 원인 여러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콘크리트를 그대로 이제 그 외부에 드러내게 한다든가 또는 그 녹슨 철판을 그대로 사용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모습들을 그 고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건축의 진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축이 재료의 진정성적 측면에서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건축이 좋은 건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이 나무대로 그대로 노출시켜서 만들어줘야 그게 건축에서 정직한 건축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보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려줘야, 혹시 물론 건축적 그런 어떤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못 알지도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건축에 대한 그런 이해가 굉장히 명료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직한 건축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건축이 굉장히 좋은 건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좀 건축 가운데 좀 보기 흉한 모습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녹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페인트도 나와 있는 상태일 터인데, 네. 그걸 그대로 녹슬게 방치하고 보기 흉한 것도 방치하는 것이 그게 진정성으로 또 덮어질 수 있는 부분들일까요? 녹슨 철판에 관한 거는 그는 일반 철이 아니고요. 특수한 철입니다. 그것은 제가 쓴 그 철은 일반 철을 갖다가 그냥 녹슬게 하면은 그는 허물어지고 마니까, 네. 그거는 좀 파괴를 전제로 하는 건축에는 좀 좋지 못하죠. 제가 쓰는 그 철은 코르텐이라고 하는 특수 합금인데, 바다를 지나는 교량이 이제 녹이 슬지 않기 위해서 이 페인트를 칠하는데, 그게 얼마 가면 또 칠해야 되거든요. 네. 칠하면은 경비도 많이 들 뿐더러 페인트를 칠하는 과정에서 바다 속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염도 심해서 녹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재료가 없을까 연구한 끝에 특수합금으로 만든 게 코르텐인데, 네. 그것은 녹이 슬다가 5년 동안 녹이 슬다가 그 이후에는 나머지 남아있는 철 그 녹슨 부분이 코팅 역할을 해서 영구히 보존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 무도장 강판이라고 하는 특수합금이라서. 근데 결국은 그것이 영구히 보존이 되는데 5년 동안 녹이 쓰는 과정이 처음에는 색깔이 검은색에서 나중에는 암적색으로 변합니다. 그 네. 변하는 과정이 시간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알기가 굉장히 좋죠. 네. 그래서 기억을 담기에는 아주 적절한 재료가 그 코르텐이라고 하는 재료고요. 네. 콘크리트라고 하는 재료는 어떤 재료냐면은 다른 벽돌이나 다른 나무와는 달리 가공해서 만드는 재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인부들이 거푸집을 짜가지고 그걸 부어 놓고 그래서 거푸를 떼면 나오는 재료이기 때문에 거푸집을 어떻게 대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어떻게 붓느냐에 따라서 그 열이와 성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재료가 콘크리트입니다. 네. 그래서 콘크리트를 보면은 그의 품질을 보면은 이 콘크리트를 다 생산해낸 사람들의 어떤 마음과 열과 성의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게 자연과 더불어서 아주 태화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래서 전체의 과정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